예상했던 이슈에 예상 못했던 충격까지 이번 주 흐름이 궁금하시죠? 예, 이번 주 한 주간의 흐름이 궁금하시면 이분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시황해설 주식원탑 김진희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실 모든 경제 방송을 다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교만한 말씀도 되겠지만 그만큼 이제 한 주간의 시장 흐름들을 잘 짚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주제 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난주는 이제 물가지표 발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넘어갔고 트럼프 피격 소식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제목은 역대급 상승, 에브리싱 랠리가 온다라고 붙여져 있어서 김진희 이사님의 시각이 더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약간 제목이 오늘은 제가 붙인다면 변동성주의 이렇게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네. 역대급 상승, 영어로 에브리싱 랠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에브리싱 랠리는 아주 뭐 초강세 증시가 온다 이런 의미보다는 주식과 채권이 모두 다 동시에 상승을 하고 주식 시장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쏠림의 현상이 있었었는데 그렇죠. 그 쏠림의 현상이 해소되면서 전반적인 종목들의 상승이 나타나는 국면을 의미를 합니다. 네. 통상 경기가 그렇게 악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 환경이 조금 개선이 되게 되면 주식과 채권이 동반 상승하는 에브리띵 랠리 국면이 나타나긴 했는데요. 지금 지난주부터 약간 그런 에브리띵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거시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 과연 이게 맞을 것인지 오늘 그것을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에브리띵 랠리는 이제 의역을 하면 소위 뭐 닥치고 상승이냐 그런 느낌은 아니고 네. 약간 좀 동반 상승, 키 맞추기 상승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쏠림이 해소되고 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된다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제 물가가 하락하고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한 변화의 요인입니까? 지난 물가 나오고 나서 사실은 러셀이나 뭐 중소형주, 뭐 제약주 이런 것들 좀 올랐거든요. 네. 지난주 일단 목요일 CPI가 서프라이즈로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발표가 그렇죠. 되면서 단기물 금리는 하락을 하고, 그러니까 채권은 상승을 한 거죠. 예, 그리고 미국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지수는 4% 가까운 급등을 보였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이어서 단기 금리는 추가적인 하락을 했었고, 러셀 2000 지수는 추가 상승을 했었고, 목요일 날 하락을 했었던 반도체 지수는 다시 반등을 했었고, 일단 형태로만 보면 에브리띵 랠리처럼 보이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CPI가 모멘텀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핵심은 CPI를 통해서 미국 정책금리가 과연 어떤 수준으로 바뀌었는가 하는 부분일 텐데요.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연준의 정책금리를 예측하는 페드와치의 12월 예상금리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시장 기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금 알 수가 있는데 맨 왼쪽에서 두 번째 바가 4개 있는 그쪽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연준의 정책금리가 12월 달이 되면 4.5%에서 4.75%, 즉 올해 기준으로 3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20%대였거든요. 근데 CPI가 발표되고 나서 이게 지금 50%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폭이 CPI 이전에는 한 번에서 2번 정도였다면 지금은 최대한 4번까지 그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인데요. 최근에 미국 경기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 심각한 둔화는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금리 인하폭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이것 자체로만 보면은 에브리띵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실제로 그런 흐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줘야 이제 이것들을 확인하고 전략들을 조금 더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물가 안정,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눌렸던 주식들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들이 치고 가고 소위 빅테크들은 확 죽는 국면이냐? 그게 아니란 말씀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빅테크들도 다시 함께 조정 이후에 갈 수 있다는 국면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물가나 고용, 그 전주에 고용, 지난주에 물가를 확인했는데 트럼프 후보의 피격이라는 이게 또 뭐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네. 정치적이긴 한데요. 네. 미국장은 사실은 그 이후에는 지금 본장은 안 열린 거잖아요. 네네. 아시아 증시가 열렸는데 아시아 증시는 상당히 충격을 받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생명은 위독하지 않은 사실이 전 대통령의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되게 막 상징적인 몇 가지의 사진들이 찍혀버렸더라고요. 뭐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네. 옆에 그 미국기가 흔들리고 있고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만 보면은 뭐 이런 해석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생각하는 금융시장 전체의 가장 큰 영향은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그렇죠. 정책이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보면 내년도에 금리 인하폭 자체가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요게 오히려 금융시장에 가장 큰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하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 시장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제 몇 번이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시장도 반도체 중심으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해소가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일반 제조업을 대변하는 러셀 2000 지수가 좀 상승해야 되고 환율이 하락 안정이 돼야 되고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 우리나라도 쏠림이 해소될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일단 금요일 날, 목요일 날 흐름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러셀 2000 지수가 아주 강력하게 상승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러셀 2000 지수는 이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일반 제조업의 주가를 보면 말씀하신 바이오나 자동차 섹터 정도를 제외하면 아주 현저하게 의미 있게 뚜렷한 상승 추세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에브리띵 랠리가 기대가 되지만 아직까지 확정적인 판단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확정적인 판단이 어려운 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반도체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사실 코스닥이나 그동안 좀 동반해서 부진했던 2차 전지나 소재 섹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했었어야 에브리띵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글로벌 에브리띵 랠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 시장도 거기에 동참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 부진한 주식들이 회복하는 강력한 반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금요일까지는 나타나지 않았고 지금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시장을 전망하고 시장을 예상하는 게 결국 시장이 그렇게 움직여야 그 전망이 유효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환경 자체로는 그런 움직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그런 흐름들이 시장에 나타난 건 아니기 때문에 논리만을 강조해서 제가 무슨 예언가처럼 여기서 이렇게 될 겁니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코스닥이나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의미 있는 반전을 이번 주에 보여주는지 이걸 좀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체크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겁니까? 트럼프 피격에 따른 정치적 노이즈한 뉴스가 나올 텐데 이거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에 따른 내부에서의 분열, 그 다음에 또 이 민주당 쪽에서의 후보 결철론도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면서 기본적인 펀더멘탈에서 봤을 때 체크할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그 화요일 날 소매 판매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게 좀 저는 또 이 에브리띵 랠리 측면에서 보면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좀 부진하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 정도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적당하게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 여전히 환경적으로는 에브리띵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다. 다만 그 소매 판매의 부진 정도가 쇼크 수준으로 나오게 되면 금리는 더 하락을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증시는 좀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브리띵 랠리가 되려는 이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금리 인하의 성격이 경기가 현재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은데 그래도 경기가 나빠질지 모르는 거에 대한 보험성 인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이제 경제 지표들이 나빠지게 되면
경제가 나빠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시장의 생각이 옮겨가게 되면 이걸 흔히 용어로 이제 리세션 컷이라고 얘기하죠. 침체가 오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 이럴 경우에는 또 통상적으로 증시가 안 좋았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소매 판매가 어떤 수준으로 적당히 부진하게 나올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뭐 미국 경기가 심각한 쇼크의 수준의 시그널이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여서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그래도 소매 판매를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소위 이제 트럼프 주식들이 오늘 이제 트럼프 스탁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원전, 방산, 바이오 이런 쪽이고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관세 올리고 그럼 수출주에는 좀 부담이 됩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네. 네, 반도체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략과 포트폴리오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는 할 텐데 가장 낮은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바로 그냥 시장이 상승이 종료되는 그 가능성은 좀 가장 좀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을 낮게 하고요. 보시는군요. 네, 예. 일단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인 관점으로 현 시점 대응할 필요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차적인 핵심은 저는 오늘 좀 에브리띵 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에브리띵 랠리가 되면서 차별화가 해소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일단은 핵심적인 부분일 텐데 환경상으로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증시가 나타나고 있지 못한 흐름이니까 이번 주에는 뭐 2차 전지나 소재 주식들 정말 많이 빠져서 지난해 올해 너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주식들이 의미 있는 반전을 보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우선적으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미리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증시 환경 자체가 금리가 낮아지면서 좋아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들이 반전을 보이게 되면 지난 1년 동안 보여줬던 아주 짧은 반등보다는 더 기간은 길고 그 폭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쨌든 그걸 때문에 좀 확인하고 들어가도 된다. 네, 그렇죠? 확인하고 들어가도 충분히 예. 수익거리는 있을 것 같다. 네. 트레이딩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대는 하지만 이게 지금 뚜렷하게 시장에서 시그널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는 이게 트럼프 수혜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방산이나 이런 주식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최근에 확 움직였다면 트럼프 수혜주겠지만 그전에 제가 오셔서 방산도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이제 꾸준하게 올라왔던 주식들이니까 그냥 지금 좋은 섹터들 반도체, 방산, 조선 뭐 이런 것들로 포트폴리오를 꾸려 가시다가 의미 있는 에브리띵 랠리의 어떤 시그널들이 시장에 나타나게 되면 포트폴리오의 좋은 주식들의 일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지금 반전하는 주식들로 옮겨가는 전략, 그런 전략들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도 뭐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 변동성이 예측되는 그런 장세인데요. 이번 주 시장에서 체크해야 될 변수들과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주식원탑 김진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